나는 문 앞에 서 있었고 열쇠는 손에 쥐고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너무나 세게 뛰었기 때문에 모든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 집이에요. 그곳은 아폴로와 내가 수년간 저축한 돈으로 한 푼도 빠짐없이 산 곳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샀던 웰컴 매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내가 8개월 전에 떠났던 집의 익숙한 모습이 아닌 차갑고 회색 카펫이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열쇠를 소켓에 꽂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더 강해졌지만 여전히 그렇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집 번호판인 우사리 메이플 드라이브를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긴 여전히 내 집이야.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없나요?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내 앞에는 타이가 딱 붙는 요가 바지와 흰색 크롭탑을 입은 완벽하게 높은 넥타이 머리를 한 금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것 같았지만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았다. 뭐가 필요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 조심스러웠다. 나는 눈을 깜빡였는데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제 생각에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에게 배를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음 같았다. 저는 제스민이에요. 아폴로의 아내입니다. 그 순간 나는 즉시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분명해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고 날카로워졌다. 아, 저는 올리브입니다. 그의 새 아내. 가슴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듯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는 생각할 수 없었다. 부인, 새로운?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속삭였다. 올리브는 팔짱을 끼고 나를 마치 문을 잘못 두드린 노숙자처럼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 동정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별거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는 균형을 잡기 위해 문틀을 붙잡았다. 아폴로의 입으로 들어봐야겠어. 나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다. 벨이 3번 울린 후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제스민? 그의 목소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폴로, 내 집은 어디야?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설명해 줄 수 있니? 나는 모든 단어를 강조한다. 너, 설명될 수 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전화로는 안 돼요. 너는? 나는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낯선 여자가 방금 나에게 그녀가 당신의 새 아내라고 말했어요. 한 번 더 침묵.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듯 다시 말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좋아,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소지품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기록 보관소에서요? 코드를 문자로 보내줄게. 나는 눈을 감고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참았다. 눈을 떴을 때 올리브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나를 그저 지나가는 산들바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올리브가 웃었다. 미안하지만 여긴 이제 내 집이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이름은 아직도 모기지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당신이 나를 들여보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부르든지. 올리브의 자신감이 흔들렸다. 알았어. 하지만 서두르세요. 한때 내 것이었던 집에 들어서자 나는 왜곡된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벽 페인트 색상이 지루한 베이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가 걸어놓았던 그림들은 사라졌다. 아폴로가 결혼 1주년을 위해 만들어준 창가 자리도 사라졌다. 그는 많은 변화를 이뤘다. 올리브는 내 반응을 관찰하며 말했다. 분명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침실에 가보니 침대는 내 흔적이 전혀 없는 새 것이었다. 그래서 너랑 아폴로랑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지? 나는 올리브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1년 정도요.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1년. 내가 병마와 싸우며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아폴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같이 지냈는지 얘기해줬어?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했는지 말이야? 올리브는 다시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녀가 신경 쓰지 않는 아내라고 말했어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나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 맞아요.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해? 올리브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 여자는 암으로 거의 죽을 뻔했고 남편은 뒤에서 나를 배신했다. 그녀는 불편한 듯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그녀는 주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발뒤꿈치를 돌려 문 밖으로 나갔지만 떠나기 전에 고개를 돌려 올리브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곳을 떠났고 가슴의 통증은 점차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마야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꽉 쥐었다. 심장이 솟구쳤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상실감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공정함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마야가 내 맞은편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말했다. 아폴로가 당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집을 팔았고 BMW를 사기 위해 공동 계좌에서 $5,000를 인출했으며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탁자 위에 던졌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지었던 같은 집에서 새 여주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야는 한숨을 쉬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역겨워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너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심장이 더 강해졌다. 그냥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잃기를 바란다. 마야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이 정신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아폴로의 재정 기록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전에 공동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 덕분에 마야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맞췄겠지.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폴로는 BMW를 사기 위해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그 돈의 일부를 올리브와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했다. 흥미롭게도 그 돈은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올랐다. 저는 그 돈을 저축하기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스꽝스러운 결혼식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계획이 있어. 무슨 일이야? 제 친구는 금융변호사인 프레야입니다. 만약 아폴로가 정말로 돈을 인출하고 집을 팔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다면 그것은 금융범죄였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이 방향이 좋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야가 다른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아폴로의 새 집? 그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의 매각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해봐. 다음 날 아침 나는 프레야를 곁에 두고 은행에 들어갔다. 우리는 금융조사부서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자인 은행장이 프레야가 건네준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 서명은?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파일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아, 제스민.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금융사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프레야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폴로의 계정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건 그렇고 계정 거래 내역을 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폴로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후가 되자 마야는 깜짝 선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 문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내 눈은 행간을 훑어보았고 끝까지 읽으면서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폴로는 내 서명도 없이 몰래 그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철회했다. 즉, 전체 거래는 불법입니다. 나는 즉시 프레야가 소개해준 부동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택 소유권에 항소하고 싶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다.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적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면 구매자는 집을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폴로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그는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아폴로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스민, 도대체 뭘 한 거야?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 무슨 일이야, 아폴로? 당신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당신의 모기지는 조사 중이며 당신의 변호사는 당신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뭐 하세요? 나는 차갑게 목소리를 유지했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을 뿐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내 인생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폴로. 그는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난 그저 네가 그 결과를 깨닫도록 도와줄 뿐이야.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는 타협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희죽희죽 웃었다. 아니요, 아폴로.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일이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야는 팔짱을 낀 채 부엌 조리대에 등을 기대고 나를 바라보았다. 기분이 어때요?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나는 마야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반쯤 미소를 띤 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앞에는 아폴로의 계정에서 출력된 일련의 이메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내 서명을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내 변호사인 프레야는 서류를 넘겼다. 아폴로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도 저질렀다. 우리는 그를 법정으로 밀어넣을 수 있고 그가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야는 희죽희죽 웃었다.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좀 놀고 싶어? 나는 마야를 흘끗 쳐다보며 그녀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떻게 놀지? 마야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최신 메시지를 열었다. 알고 보니 아폴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포함 그의 어머니. 나는 화면을 본다. 그 메시지는 아폴로의 어머니인 사만다 월씨가 보낸 것이었다. 제스민, 너랑 얘기할 게 있어. 바로 지금. 마야와 나는 사만다가 자주 가던 멋진 카페에 갔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나는 그녀가 구석에 앉아서 두 손을 꽉 쥐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제스민,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자리를 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폴로는 내가 떠났다고, 더 이상 이 결혼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집어열어 재빨리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읽었다. 그것은 아폴로와 올리브의 결혼 허가서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결혼식 날짜가 그가 나와 공식적으로 이혼하기 2달 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내 남편일 때 결혼했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쉰 목소리가 되었다. 사만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맙소사.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마야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었다. 당신은 아직 다 못하셨잖아요. 그녀의 아들은 사랑에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또한 심각한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어넣었다. 아폴로는 당신의 법적 서명 없이 당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공동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해 차를 사셨고 나는 저축한 돈 한 푼도 다 어머니를 돌보는 데 썼다. 사만다의 얼굴이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 소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회사 이사회에 이사회에서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결정을 재고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사만다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자신의 브랜드 핸드백을 꽉 쥐었다. 제스민, 널 도와주고 싶어. 마야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아폴로의 거래를 조사하도록 요청했고 그들은 흥미로운 것들도 있었어요. 프레야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사만다에게 건넸어요. 보시다시피 아폴로는 가짜 이름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서 그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올리브의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사만다는 숨을 헐떡였다. 가족회사 자체에서 훔쳤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회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 것입니다. 사만다는 몇 초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스민, 미안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냥 봐요. 내일은 아폴로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나는 아폴로가 일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이사회 전체와 사만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폴론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다. 제스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만다는 일어서서 문서를 아폴로에게 밀어넣었다. 설명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폴로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까? 내가 배신한 사람. 사만다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돈을 훔친 후에 내가 회사를 인수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제스민을 속이고 그녀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닥칠 거라고 생각해? 아폴로는 숨을 헐떡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팔짱을 끼웠다. 날 낡은 물건처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폴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 같아? 그는 뻣뻣했고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제스민,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럴 필요 없어요. 사만다가 끼어들었다. 나는 이 모든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에서 제출했다. 그리고 아폴로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해고됐어. 방이 침묵에 빠졌다. 아폴로는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나를 돌아왔다. 나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처음부터 말이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폴로. 그는 자신을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나는 단지 당신이 그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방 안에 있는 누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사회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속삭였다. 사만다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어갔다. 마야가 문자를 보냈다. 아폴로의 회사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맞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아폴로가 완전히 파괴된 채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법원 날짜. 나는 법원 대기실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서류철을 집어넣었다. 오늘은 결정적인 날, 즉 아폴로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직면해야 하는 날이었다. 마야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요.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길 바랄 뿐이다. 프레야는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 문서, 재무 기록, 그리고 특히 그녀는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았다. 사만다의 증언. 나는 증언 사본을 흘끗 보았다. 그 편지에서 아폴로의 어머니는 아폴로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그의 호화로운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공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마야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다 판사가 들어와서 모두에게 일어서라고 요청했다. 모두가 합의를 대자 그는 서류를 열어 아폴로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피고는 혐의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아폴로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어섰지만 걱정으로 가득 찼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의뢰인은 재산을 사취하거나 유용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버림받은 남편일 뿐이고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동안 프레야가 말을 끊었어요.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현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판사 쪽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아폴로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고급차를 사기 위해 내 고객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재빨리 서류를 넘겼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피고는 이 문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아폴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럼 집을 파는 건 어때요? 프레야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아내의 동의 없이 유효한 면허 없이 집을 팔았다. 주법에 따르면 이는 거래가 무효이며 집은 내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폴로의 변호사는 침묵을 지켰다. 판사는 나를 돌아보았다. 이 소송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수십 개의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카카, 저는 제 집을 되찾고 싶고 아폴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이 조사할 것이다. 결정타 첫 번째 신문이 끝나고 프레야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증인을 사만다 월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폴로는 어머니가 증인석에 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프레야가 물었다. 사만다는 마이크를 조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저는 아폴로의 어머니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을 흘끗 보더니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아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내 생각은 틀렸다. 그는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내 회사를 이용해 사생활비를 벌었다. 법정은 침묵했다. 나는 아폴로가 제스민과 공동계좌에서 돈을 충당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그들이 한때 함께 소유했던 집을 팔기 위해 그녀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아폴로는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 이것은 그가 예상할 수 없는 타격이었다. 판단 판사는 서류 전체와 증언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방안은 숨을 죽였다. 주택 매매 거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원고에게 반환될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피고인 아폴로 월시는 공동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모두 반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금융사기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이 터져 나왔다. 아폴론이 일어섰다. 아니, 이건 사실이 아니야. 판사는 망치를 부숴버렸다. 명령, 재판은 끝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마야와 프레야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내가 이겼어. 마지막으로 아폴로를 다시 봤을 때 내가 법정을 걸어 나오자 아폴론이 내 팔을 붙잡으며 달려왔다. 제스민,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마. 나는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이제 절망에 빠진 남자처럼 보였다. 나 혼자한테 한 짓이야. 나는 그의 손을 뗐다. 후회는 없어요. 체포되어 미안할 뿐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는 예전에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마야는 차 근처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이 어때요? 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안심했다. 그녀는 웃었다. 아시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어야 합니다. 나도 함께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나는 싸웠고 나 자신을 방어했고 이겼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나는 아폴로 같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할 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다. 새로운 삶의 첫날, 나는 아폴로에 대한 소송 이후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된 오래된 집 앞에 섰다. 벽에 갈라진 틈, 벗겨진 페인트, 폐허가 된 정원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마야는 차에서 내려 팔짱을 끼고 가슴 앞으로 나왔다. 정말 이거 하고 싶어? 팔아서 이사를 가실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내가 가꾸었던 정원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나는 도난당한 것을 되찾고 싶어. 집뿐만 아니라 내 통제권도 되찾고 싶어. 프레야는 서류 뭉치를 들고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작하자. 새로운 삶의 첫날, 나는 아폴로에 대한 소송 이후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된 오래된 집 앞에 섰다. 벽에 갈라진 틈, 벗겨진 페인트, 폐허가 된 정원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마야는 차에서 내려 발장을 끼고 가슴 앞으로 나왔다. 정말 이거 하고 싶어? 팔아서 이사를 가실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며 내가 가꾸었던 정원을 둘러보았다. 어쩌면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나는 도난당한 것을 되찾고 싶어. 집뿐만 아니라 내 통제권도 되찾고 싶어. 프레야는 서류 뭉치를 들고 차를 몰고 왔어요. 저는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작하자. 해가 지면 집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야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다. 확실해? 모든 것을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빈 공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나는 이 집을 고치고 싶지 않다. 이곳을 정말 제 소유의 장소로 만들고 싶어요. 프레야는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래서 네 계획은 뭐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곳에 북카페를 열고 싶어요.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마야는 웃었다. 아름다운 꿈 같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꿈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더 이상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틀 후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폴로의 어머니인 사만다였다. 문 앞에 서서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있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만다 부인?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회한이 가득했다. 다시는 나를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맙다고 말하러 왔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발장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내가 전당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야. 아폴로가 팔았던 내 어머니의 보석 같은 거지. 상자를 열었을 때 심장이 질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착용하셨던 목걸이, 결혼 반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었다. 나를 위해 이거 해줬어? 나는 물었다. 사만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아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었다.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나는 어머니의 반지를 꼭 쥐고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용서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생각보다 강하구나, 제스민. 나는 그 후 몇 주 동안 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건축가에게 연락하고 채피숍 하고 커피숍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아폴로가 금융사기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음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가 훔친 돈은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지키는 대신 나는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저처럼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신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드디어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 이웃, 심지어 사만다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장소로 변화된 공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야는 커피 한 잔을 들어 올린다. 축하해, 제스민. 당신은 최악을 최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건배를 했고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여긴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에요. 이곳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프레야가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요. 아폴로는 감옥에서 네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는 웃었다. 맞아요. 하지만 그거 알아? 나는 더 이상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커피 향과 사방에서 웃음소리를 느꼈다. 결국 내가 이겼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강하고 더 좋게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북카페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커피의 향기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한때 배신과 관련되었던 그곳은 이제 희망과 재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야는 라떼 2잔을 손에 들고 내게 다가왔다. 당신이 잃은 모든 것이 이제 더 나은 방식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재정 관리에 관한 책을 고르고 있고 젊은 여성은 구석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이미지를 본다. 이별 후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사만다가 들어와 카운터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당신의 지원 기금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제 실수를 속죄할 수 있어요. 나는 진심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찬란한 미래.